70세 넘으신 부모님 혈압이 120, 80. 딱 그 정상 혈압에 들어와서 이제 한시름 났다 하고 안심하신 적 있으시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혈압약 드시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에 딱 도달했을 때 온 가족이 막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완벽한 숫자가 오히려 우리 부모님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요? 아마 대부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평생을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 특히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실린 이 최신 연구는요. 우리가 가진 이 상식에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연구 결과 보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완벽한 혈압을 가진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히려 심각한 낙상 위험이 28%나 더 높고 사망률까지 더 높았더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면 혈압 관리 규칙이 바뀌어야 하는지, 또 우리 부모님께 가장 안전한 혈압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병원에선 잘 안 알려주는 그 숨겨진 위험을 집에서 찾아내는 방법까지 깊이 있게 다뤄보죠.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학 지식 하나 더 아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오늘 우리 부모님의 안전, 또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낡은 상식을 깨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그 낡은 상식이 만들어내는 안타까운 상황부터 시작해볼까요? 사실 이건 제 친구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올해 78대신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갔대요. 혈압을 재니까 140, 86이 나온 거죠.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어머니 혈압 높으시네요. 130 밑으로 낮춰야 합니다 하면서 약을 처방했고요. 아주 전형적인 진료실 풍경이죠. 네. 의사도 보호자도 혈압을 낮춰야 한다는 그 목표 하나에 완전히 동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달 뒤에 정말 드라마처럼 혈압이 124, 78까지 내려간 거예요. 친구는 우리 엄마 혈압이 교과서 같다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주 만족해 했고요. 모두가 성공적인 치료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병원 밖,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날 밤에 어머님께서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바로 그 순간에요. 혈압이 88, 56까지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88, 56이요? 거의 40 가까이 떨어진 거네요. 와, 그렇습니다. 뇌로 가야 할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핑 도는 어지럼증을 느끼신 거죠.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부러지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진료실에서 잰 완벽한 혈압이 오히려 낙상 사고의 원인이 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앉아서 잰 혈압은 완벽했는데 일상생활의 움직임 속에 숨어있던 위험은 아무도 몰랐던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의 핵심인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대규모 연구에 있습니다. JMA 뇌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이게 몇백 명 수준이 아니고요. 75세 이상 노인 15,000명 이상을 무려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 규모와 기간이라면 우리가 가진 통념을 뒤집을 만한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죠. 잠깐만요. 15,000명을 5년 동안이나요? 와, 정말 엄청난 연구인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왜 아직도 저희 동네 병원에서는 저희 어머니께 120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게 의료계에 아직 공유가 잘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반론이 있는 건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실제 진료 현장의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데는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혈압은 낮을수록 좋다는 패러다임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노인에게 이걸 일괄적으로 적용할 순 없다. 이런 신중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환자랑 보호자가 먼저 알고 의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놀라웠던 발견은 이거였습니다. 5년의 추적 기간 동안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그룹이요.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수축기 혈압 120 미만 그룹이 아니었어요. 아, 아니었어요? 네. 오히려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40 사이를 유지했던 그룹. 이 그룹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130에서 140 사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관리 시작해야겠네요. 혹은 경계성 고혈압이라고 부르는 그 범위가 오히려 가장 안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정말 우회인데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연구는 혈압을 너무 낮췄을 때의 위험을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줘요. 혈압이 120 미만이었던 그룹은 130 대 140 그룹에 비해서 심각한 낙상 위험이 28%나 더 높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급성 신장 손상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실신 발생률도 이미 꽤 높았고 전체 사망률 역시 14%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와. 그러니까 혈압을 낮추려다가 오히려 넘어질 위험은 28% 늘고 사망 위험은 14%나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물론 혈압이 너무 높은 것도 위험하겠죠. 당연합니다. 연구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으로 너무 높은 그룹 역시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조건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너무 낮은 혈압이 너무 높은 혈압만큼이나 어쩌면 더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일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지점, 그 스위스폿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이 혈압의 법칙이 달라지는 걸까요? 45세의 심장과 혈관, 그리고 75세의 심장과 혈관은 뭐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동맥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아, 동맥이 뻣뻣해진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젊을 때 우리 혈관은요, 막 뽑아낸 새 고무호스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어요. 혈액이 쿵 하고 밀려 들어오면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압력을 흡수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수십 년간 햇볕에 노출된 낡은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고 뻣뻣해집니다.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손으로 구부리려고 해도 잘 안 구부러지는 그런 상태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뻣뻣해진 혈관 파이프를 통해서 뇌나 심장처럼 우리 몸 가장 중요한 곳까지 피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젊을 때보다 당연히 더 높은 압력으로 밀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억지로 혈압약으로 압력을 낮추면 정작 중요한 장기에는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저관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뇌에 피가 덜 가면 어지럽고 멍해지고 심장에 피가 덜 가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 끝에 있는 화단까지 물을 주어야 하는데 호스가 낡고 뻣뻣해졌으니까 수도꼭지를 더 세게 틀어야만 물이 겨우 닿는 뭐 그런 이치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우리 몸의 혈압 센서, 압력 수용체 기능이 둔해지는 겁니다. 이 압력 수용체는 목, 혈관 같은 곳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혈압 변화를 감지하고 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종의 자동 혈압 조절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젊은 사람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설 때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려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이 센서가 0.1초 만에 감지해서 위험, 혈압 하강, 신호를 보내요. 그럼 뇌는 즉시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리죠. 그래서 어지러움을 거의 못 느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센서가 낡고 무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센서의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요.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혈압이 뚝 떨어져도 한창 뒤에야 혈압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하고 뒤늦게 반응하는 거죠. 그 몇 초의 시간차 동안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핑 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78세 어머님이 넘어진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이 낡은 센서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 이제야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네요. 병원에서 처방한 약으로 앉아있을 때 혈압은 낮췄지만 그 약이 낡은 센서랑 결합하면서 일어설 때 혈압을 위험할 정도로 더 떨어뜨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은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바로 그 약과 관련이 있어요. 약물 대사 능력의 변화인데요. 75세의 간과 신장은 45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물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40, 50대 환자에게 처방하던 것과 같은 용량의 혈압약을 처방하면 노인의 몸에서는 그 약효가 훨씬 더 오래 그리고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요. 의도했던 것보다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위험이 커지는 거죠. 정리해보면 뻣뻣해진 혈관, 둔해진 센서, 약해진 해독 능력,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75세의 혈압 관리는 45세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그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복병 같습니다. 네, 조용한 암살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환자를 편안히 앉혀놓고 혈압을 재기 때문에 이런 일상 속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놓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복병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 밤에라도 당장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 같은데요. 맞습니다. 병원에선 잘 안 해주는 검사지만 가정용 혈압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자가 측정법인데요.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메모하시거나 잘 들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동 혈압계를 준비하시고요. 첫 번째 단계, 침대나 소파에 약 5분간 아주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안정을 취합니다. TV나 스마트폰은 잠시 멀리 하시고요. 두 번째, 그 누운 자세 그대로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혈압을 측정해서 수치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예를 들면 누워서 130, 80 이렇게요. 5분간 누워서 안정을 취한 뒤 누운 채로 혈압을 잰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혈압을 다시 올리기 때문에 정확한 변화를 포착할 수 없어요. 누워서 한 번,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서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얻은 두 개의 숫자, 예를 들면 누워서 130, 80, 서서 105, 70 같은 기록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제 그 결과를 분석할 차례입니다. 딱 두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웠을 때와 섰을 때의 수축기 혈압, 즉 높은 숫자를 비교해서 그 차이가 20 이상 나거나 혹은 이완기 혈압, 즉 낮은 숫자의 차이가 10 이상 난다면 이것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어떻게 예시처럼 누웠을 때 130이었는데 서서 재니 105가 나왔다면 25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바로 위험 신호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이 너무 강하거나 의사가 설정한 목표 혈압 자체가 지금 내 몸 상태에 비해 너무 낮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적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측정 결과를 들고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집에서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를 해봤더니 정말 수치가 20이나 떨어져서 걱정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제 제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목표로 해야 할 안전한 혈압 수치는 대체 얼마인 건가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최신 연구들을 종합해서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른 권장 혈압 범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점, 그리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참고용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하고 이걸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 질문의 근거로 삼으면 되겠네요. 먼저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65세에서 74세 사이의 경우 수축기 혈압을 130에서 140 사이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면서도 뇌나 심장 같은 주요 장기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에서 74세는 130, 140. 그럼 그보다 연세가 더 많은 75세 이상은요? 역시 특별한疾病없이 비교적 건강한 75세에서 84세 사이라면 수축기 혈압 목표를 135에서 145 사이로 조금 더 높여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맥경직성이나 압력 수용체 기능 저하를 고려해서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이 낙상 같은 부작용을 막는 데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145까지도 괜찮다는 거군요. 그럼 85세 이상 초고령이시거나 나이와 상관없이 몸이 많이 쇠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에는 목표를 140에서 150 사이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혈압 수치를 일리 낮추는 것보다 어지러움 없이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삶의 질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듣고 보니 나이가 들수록 목표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계단식 접근법이네요. 그런데 이게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평생 140 넘으면 큰일 난다고 들어왔는데 그걸 일부러 140대로 유지하라는 건 뇌졸중 같은 다른 위험을 그냥 감수하라는 뜻 아닌가요? 그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하죠?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사람을 치료하라는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81세이고 혈압이 150/88로 측정되었다고 해도 두 사람의 치료법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한 분은 심부전과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매일 아침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즐기는 건강한 분이라고 상상해보죠. 네,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네요. 여러 지병이 있는 분의 혈압을 무리하게 130 미만으로 낮추려고 강력한 약을 쓰면 오히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분께는 140대 중반 정도를 목표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어지럽진 않으세요? 라고 증상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치료입니다. 반면 건강한 81세 어르신은 약물 치료 없이 저염식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볼 충분한 여유가 있죠. 이처럼 같은 나이, 같은 숫자라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건강 그림을 보고 목표를 개별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목표 설정이 핵심이군요. 자, 그럼 오늘 이 중요한 내용들을 듣고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나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5가지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장만하셔서 매일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그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혈압을 재서 2주간 꾸준히 기록하세요. 병원에서 어쩌다 한 번 재는 혈압보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나의 진짜 혈압입니다. 협상에 나가기 전에 내 쪽 증거 자료를 확실히 챙기는 것과 같네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오늘 배운 기립성 저혈압 키스트를 꼭 한번 해보세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누워서 잰 혈압과 일어서서 잰 혈압의 차이를 기록해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숫자보다 증상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때 습관적으로 어지럽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멍한 증상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세요. 혈압이 너무 낮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자체가 혈압 기록만큼이나 중요한 정보입니다. 네 번째와 5번째 지침도 알려주시죠. 넷째, 이렇게 2주간 모은 혈압 기록지와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 결과, 그리고 내가 느낀 증상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냥 혈압이 어떤가요가 아니라 선생님, 제 2주간 평균 혈압과 기립시 혈압 변화가 이렇습니다. 제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저에게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목표 혈압은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대화를 주도하는 거죠. 마지막 5번째는요? 약 부작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입니다. 어지러움증 같은 불편함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약 용량을 미세하게 조절하거나 종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 부모님 댁에 전화해서 혈압계 새로 사드리고 이 테스트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아마 별걸 다 신경 쓴다고 한 소리 듣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겠습니다. 가정 혈압 측정, 기립성 저혈압 테스트, 증상 살피기, 데이터를 갖고 의사와 목표 상담하기,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기.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압 목표치가 원 사이즈 피츠 올이 아니라는 점,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130, 145 사이에 약간 높은 혈압이 오히려 더 안전한 스위치 스폿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인 기립성 저혈압의 중요성과 집에서 확인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내 몸에 맞는 혈압은 해마다 바뀐다는 거네요. 우리가 매년 나이를 1살 더 먹는 것처럼 우리 몸이 원하는 혈압 숫자도 함께 늙어가는 셈이군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처방받고 숫자만 보는 환자가 아니라 내 몸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와 함께 건강 전략을 짜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되신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 건강에 주도권을 내가 갖게 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이에 따라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하고 그에 따라 건강의 정답마저 바뀐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인에게 통하는 절대적인 건강 상식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것들 중에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의심하고 새롭게 질문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가 건강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